선녀와 나무꾼, 묵툰 3화, 기다림 그리고 선택. 저는 연못에 도착해서 전복 근무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낚시도 포인트가 있다고 하죠. 몰래 훔쳐보기도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죠. 마치 기다리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기다림의 바다 위에 떠있는 이력 편주와도 같은 만남, 그리고 번쩍이듯이 휘릭 지나가버리는 기쁨, 그리고 기억.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별다른 기대 따윈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산신령도 경로당 가서 내기바둑이라도 두시는지 기척도 보이지 않네요. 달이 중천에 뜨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자세는 좀 잡을 줄 압니다. 바위 뒤에 폭신한 자리를 잡아 결과부자를 하고 두 손을 결인하여 만반의 자세를 잡고는 본격적으로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깊은 숙면에 드는 기술은 서당을 잠깐 다닐 때 숙달한 것이었지만 서당에서 퇴출된 이후로는 별로 써먹을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고개가 팍팍 넘어가곤 합니다. 깐징월드 희망지성에서 절찬 연재 중인 서유기의 주연 손오공님께서 까메오로 훈장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땡큐. 퐁당, 연못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리면서 과거의 꿈은 사라지고 문득 일본 하이쿠 시인 바쇼의 시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연못, 청개구리 한 마리 퐁당.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 과연 보름달이 중천에 있었고 마치 달에서 내려오는 듯한 세 개의 통통한 무엇이 보였습니다. 덩실덩실 춤추듯 흔들리며 내려오는 돼지 3마리? 아니, 돼지? 선녀가 아니고 돼지라고? 돼지나라 선녀인가? 선녀나라 돼지인가? 근데 자세히 보니 돼지 형상을 한 두레박이었고 그 안에는 정말로 진실로 선녀다운 선녀들이 실려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저는 잠시 저주를 퍼부을 뻔했던 사슴에게 축복을 무한정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꿀꺽 한 사발쯤 삼켜가며 그녀들의 행동거지를 주목했지요. 서당 시절 훈장님의 주목에도 주목하지 않다가 주목질을 당했던 제가 이렇게 집중력 있게 주목하며 주목하는 날이 제 인생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새 선녀는 의상을 시원스럽게 벗더니 먼저 옷을 살살 털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여군이 있는지 몰라도 군인들 모포 털듯이 잘 터네요. 내려온 동안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엄청 쌓였던 모양입니다. 긴 길이었겠지요. 그리고 제가 숨어있는 바위 쪽을 일찍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바로 옷을 들고 깡총거리며 뛰어오는 그녀들을 보고 당황과 환희가 뒤섞여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포인트를 잘 잡은 제 성견지명에 스스로 소리 없는 박수를 쳤지요. 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아닌 컷으로만 보여드림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약간의 아쉬움 속에 폭발하는 상상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곱디고 온 선녀들은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천상에는 욕탕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상당히 많은 양의 때를 미는 것을 보니 확신이 드네요. 하긴 그러니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상까지 두레박을 불법 임대하여 심야 할증 요금을 감수하고 머나먼 길을 와서 목욕을 하는 것이겠지요. 얼마나 수고해야 때를 미는지 가끔 가쁜 숨을 토하며 쉬는 모습에 제가 훅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 때밀이 기사도가 발동하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주인공이 그리 나대면 안 되죠. 저는 우선 계획대로 날개옷 하나를 숨기려 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선택장애 증세가 발동했습니다. 이런, 누구 옷을 챙기지? 다시 선녀들의 모습을 살피면서도 선택의 번민에 사로잡힌 제게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물밑에서부터 쏘아져 올라온 레이저 빔이 그중 한 선녀를 향해 명료하게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확실히 그 선녀가 가장 아름다운 게 맞네요. 산신령님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적시의 중생을 방황의 미로에서 구해주시는 산신령께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녀의 옷을 챙기려 했는데 앞불사. 잠시 안내방송을 드리자면 앞불사는 원래 그리고 아니불 생각사로 생각 못했네 라는 뜻입니다. 이상 타타온 문자인문학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느 선녀가 가장 예쁜지는 산신령님 도움으로 알았지만 그 선녀가 벗어둔 옷이 어느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이런 난관이 저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참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심호흡을 한 끝에 어릴 적 동네 형에게 배운 그 비장의 전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녀들이 목욕이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저는 서둘러 왼손바닥을 펴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집게와 중지를 모아 힘껏 내리쳤죠. 그리고 침이 가장 많이 튄 쪽의 선녀 옷을 얼른 잡아채어 숨겼습니다. 이것이 전통의 침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갈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옷 한 벌을 챙기자마자 세 선녀들은 목욕을 마치고 몸을 후루루 털고 나더니 옷을 널어둔 바위 쪽으로 성큼성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마이갓, 두 선녀는 자기 옷을 잡았는데 제가 선택하지 않은 한 선녀가 자기 옷을 찾지 못해 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뭐죠? 뭐긴요. 제가 친 침점이 약발이 다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옛말씀이 제 좌우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타짜 뺨치는 솜씨로 제가 챙겼던 옷을 울상이 된 선녀의 손에 휙 쥐어주고는 제가 찜한 선녀의 손에 들린 옷을 낚아채서 바위 아래 뚫린 구멍으로 던지고는 얼른 제 몸을 들키지 않게 숨겼는데 그에 소요된 총 시간은 불과 0.3초였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나무꾼이라니. 직업을 다시 고려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긴장을 푸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아실 테니까요. 두 언니 손녀는 더 늦었다가는 하늘문이 닫힌다면서 기숙사 사감리 노처녀 히스테리 발작하면 끝장이라는 둥 뭐라는 둥 하며 서둘러 먼저 올라가 버리고 자기 손님을 상실한 돼지 두레박 하나는 요금 안 주고 튀었네 하면서 투덜거리다가 같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은 막내 손녀는 어쩌죠? 어쩔 바를 모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는 등을 돌린 채 천천히 일어서서 조용히 부드러운 G 마이너의 음률로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낭자,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이상, 이야기가 휘청거리면서도 묘하게 기존 스토리 밖으로 튕겨나가지는 않죠? 다음 이어지는 명랑발칙한 스토리를 기대해주세요.